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든 숫자 60. 왜 1시간은 100분이 아니라 60분일까? 인류 문명을 만든 건 사실 나누기였다. 1. 1시간은 왜 100분이 아니라 60분일까? 처음 시간 계산법을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왜 하루는 24시간일까? 왜 1시간은 100분이 아니라 60분이고 1분은 다시 60초로 나뉘는 걸까?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많은 것을 십진법으로 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도 10원, 100원, 1000원 단위로 올라가고 몸무게도 10g, 100g, 1kg처럼 계산합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mm가 1cm가 되고 100cm가 1m가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단위는 10을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런데 시간만은 다릅니다. 1시간은 100분이 아니라 60분이고 하루도 10시간이나 20시간이 아닌 24시간이죠. 도대체 헷갈리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숫자는 단순히 물건의 개수를 세기 위한 도구만은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했고 가축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으며 땅과 세금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야 했습니다. 더하고 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진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것인가. 오늘 우리가 60이라는 숫자를 시간 속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오래된 나누기의 문제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숫자가 어떻게 수천 년을 살아남아 지금도 우리 손목위의 시계와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나누기는 어렵다. 더하기와 빼기는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인 셈법입니다. 양 2마리가 있는데 3마리가 더 생기면 5마리, 사탕 2개를 들고 있다가 3개를 더 받으면 5개. 이런 계산은 특별히 배운 적이 없어도 어린아이들도 금세 이해합니다. 실제로 일부 동물도 눈앞에 먹이가 늘거나 줄어드는 정도는 구별한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더하고 빼는 감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물에게 자연스러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나누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밀 120포대를 농부 12명이 함께 수확했다면 한 사람은 몇 포대를 가져가야 할까요? 빵 30개를 5식구가 나눠 먹는다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먹어야 공평할까요? 양 60마리를 세 형제가 물려받는다면 누구는 20마리, 누구는 19마리여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은 눈으로 대충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고 무엇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정산하는 것과 비슷하죠. 누군가는 숙소를 결제했고 누군가는 식비를 냈고 또 다른 사람은 기름값을 냈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한 사람당 얼마씩 내면 되지? 라는 계산이 틀리면 괜히 서운한 사람이 생기겠죠. 나누기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공평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는 계산기도 없었고 종이와 연필도 없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곡식을 나누고 가축을 나누고 세금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던 셈입니다. 인류가 혼자 살아가던 시대에는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함께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누기는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기록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나누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점토판 하나에는 쿠심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보릿가루와 메가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문자가 처음 만들어졌다면 시나 신화
혹은 위대한 이야기부터 적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누가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일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시급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글이라는 위대한 발명도 아주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계산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곡물세를 얼마나 거둘 것인지, 가축은 몇 마리를 세금으로 받을 것인지, 토지는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 것인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60이라는 숫자로 이어지는 아주 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3. 하늘도 나눠야 했다. 사람들이 나눠야 했던 것은 땅과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매일 올려다보아야 하는 거대한 달력이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수확을 시작해야 하는지, 한 해가 어느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하늘이었으니까요. 휴대전화만 열어도 언제든 날짜와 계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르죠. 먼 옛날의 달력을 잘못 읽는다는 건 단순히 날짜를 헷갈리는 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치고 수확 시기를 놓치고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나누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사람도 사막을 건너는 사람도 깜깜한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했죠. 그러려면 밤하늘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두어야 했습니다. 어떤 별은 어디에 있는지, 계절이 바뀌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밤하늘이 거대한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둥근 호를 그리며 서쪽으로 집니다. 별들도 밤이 깊어질수록 일정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둥글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관찰만큼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둥근 하늘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시간을 나누는 일은 어느새 원을 나누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1년을 약 360일 정도로 생각했고 원을 역시 360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 이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도를 360도로 재는 방식도 여기에서 이어졌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증명된 정설은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해석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하늘의 움직임과 원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이해하는 방법과 원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문학과 수학이 서로 다른 과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둘 다 같은 질문을 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것인가? 4. 왜 하필 60이었을까?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먼저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왜 12시간씩 2번, 24시간으로 나뉘었을까요? 이 방식은 바빌로니아보다 먼저 고대 이집트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차례로 떠오르는 36개의 별 또는 별 무리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무리들은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는 동시에 밤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표지 역할도 했습니다. 밤하늘에 차례로 나타나는 별무리를 따라 시간을 구분하면서
밤은 점차 12구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낮 역시 12구간으로 나뉘었고 그렇게 하루는 낮 12시간과 밤 12시간 모두 24시간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으로 나뉜 것과 1시간이 60분으로 나뉜 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문명이 완성한 단일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24시간이라는 큰 틀은 이집트의 천문 관측과 시간 체계에서 발전했고 그 시간을 더 작은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에는 메소포타미아의 60진법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에서 출발한 두 방식이 오랜 세월 천문학과 수학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시계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왜 하필 60을 사용했을까요? 고대 수메르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이후 바빌로니아 수학에서 발전한 60진법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기에 매우 편리한 방식이었습니다. 6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주 많은 수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10개를 3사람이 나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당 3.3333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60개라면 어떨까요? 3사람이 나누면 한 사람당 20개, 4사람이 나누면 15개, 5사람이 나누면 12개, 6사람이 나누면 10개, 12사람이 나누면 5개. 거의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 방식으로 깔끔하게 나누어집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숫자를 약수가 많은 숫자라고 부릅니다. 여러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잘 생기지 않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10은 2명이나 5명에게는 잘 나눌 수 있지만 3명이나 6명에게 나누려 하면 곤란해집니다. 반면 60은 2, 3, 4, 5, 6, 10, 12처럼 여러 수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곡식을 나눌 때도, 세금을 계산할 때도, 물건의 양을 기록할 때도 60은 실제 생활에서 대단히 편리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리함은 천문학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원 위에 기록하고 그 원을 더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했습니다. 60은 여러 수로 쉽게 나뉘었기 때문에 원과 각도를 잘게 쪼개어 다루기에 적합했습니다. 훗날 원이 360도로 나뉘고 1도가 다시 60분과 60초로 나뉜 데에도 이 60진법의 전통이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60진법이 정확히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 탄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셈을 했다는 설명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60진법의 유일한 기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60이라는 숫자가 실제 생활과 계산에서 놀라울 만큼 쓰기 편한 숫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편리함은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모든 단위를 10진법으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10시간으로, 1시간을 100분으로, 1분을 다시 100초로 나누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계산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간결한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사용하려면 시계부터 노동시간, 약속, 행정 기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활 전체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결국 10진 시간은 널리 정착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다시 기존의 시간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함도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60이라는 숫자가 여러 방식으로 나누기 편했다는 점 역시 오래된 시간 체계를 지탱한 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내고 1시간을 60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단지 오래된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고대 문명의 지식이 만나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며 살아남은 아주 실용적인 계산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계 안에서는 지금도 이집트의 별과 메소포타미아의 숫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5.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타난 숫자 60.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60이라는 숫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숫자였던 걸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똑같이 60이라는 숫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아시아의 60갑자입니다.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일상에서 이미 한 번쯤은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환갑이라는 단어죠. 60살이 되면 특별히 잔치를 열어 축하하는 이유도 태어나 해의 간지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기까지 정확히 60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60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동양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10개의 기호인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 정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10글자입니다. 그리고 땅을 나타내는 12개의 기호인 지지가 있습니다. 자, 축, 임, 묘로 이어지는 12글자입니다. 이 둘을 차례대로 짝지으면 갑자, 을축, 병인처럼 새로운 이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10개와 12개를 조합하니 120가지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규칙 때문에 정확히 60가지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60은 바빌로니아의 60과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가진 것을 어떻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나눌 것인가 라는 문제를 풀다가 60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순환을 어떻게 동시에 따라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풀다가 60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는 나누기에 편리함을 줬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기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도착한 숫자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뉴기니 섬 서부에는 에카리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접촉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60진법에 가까운 숫자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비슷한 숫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추측은 있습니다. 인류는 어디에서나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살아왔고 하늘에서는 달이 1년에 12번 정도 차고 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과 12. 이 두 숫자는 어느 문명에서나 가장 자주 마주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명이라도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60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 문명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 같은 숫자에 도착했다는 사실만큼은 무척 흥미롭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60을 계산할 때 사람의 손을 이용했습니다.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에는 각각 마디가 3개씩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2마디가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12마디를 하나씩 짚어가며 12지를 세고 반대쪽 손가락으로는 그 12번의 순환이 몇 번 반복됐는지를 셉니다. 12이 5번 반복되면 정확히 60. 이렇게 두 손만으로도 60갑자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방식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도와 남아시아,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시장에서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12씩 세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꺼내는 자리에 그 사람들은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손가락 마디를 짚으며 빠르게 무언가를 계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손놀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계산기를 두 손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6. 나누기는 결국 정확함과 통치의 문제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동양에서는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계산했고 바빌로니아에서는 곡식과 세금을 정확히 나누기 위해 60이라는 숫자를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나누기의 의미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얼마나 생산했는지,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느 땅이 누구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산해야 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회사에서는 부서별 매출을 계산하고 국가에서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일들은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계산기가 없었고 컴퓨터가 없었을 뿐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회를 운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수확물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농사와 항해 그리고 의뢰를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측정하고 나눈다는 것은 곧 사회를 질서 있게 운영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에서 정확하게 잰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 실력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생각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 안을 아주 작은 도형들로 계속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불규칙한 해안선의 길이를 잴 때 긴 자 하나로 재는 것보다 짧은 자로 조금씩 여러 번 재는 편이 실제 길이에 더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복잡한 것도 잘게 나누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생각은 훗날 적분이라는 수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 말이죠. 7. 옛 사람의 흔적.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1시간은 100분이 아니라 60분일까요? 이제는 조금 다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히 오래된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곡식을 나누고 세금을 계산하고 하늘을 관측하고 길을 찾고 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정확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6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사라지고 문명이 교체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계속 같은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유산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손목 위 시계를 볼 때도 휴대전화 화면에서 시간을 확인할 때도 우리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의 계산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더 많이 가지려는 역사이기도 했지만 가진 것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온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1분 60초씩